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를 데리고 있거나 위치를 아는 사람에게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길을 잃은 것도 혼자인 것도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사바나 거스리의 엄마를 납치한 범인에게 직접적이고 깊은 감정이 담긴 메시지. 사바나 거스리가 가슴 아픈 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84 세넨시 거스리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수색이 16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체포된 사람도 명확한 용의자도 없으며 2월 1일 그녀가 집에서 납치된 동기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고 상반된 보도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장한 복면 인물이 낸시 거스리의 문 앞에서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막 입수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우리는 법과 범죄가 제시한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의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우리 파트너이자 스폰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건앤모건은 미국 최대 개인 상해 로펌으로 1000명 이상의 변호사와 50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위해 수십억 달러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최근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다른 의뢰인이 보험사 제한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앤모건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위해 쉽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휴대폰으로도 청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만약 부상을 당했다면 fordpeople.com에서 청구를 시작하세요. /OTC 아래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낸시 거스리를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와 싸우고 있는 84세의 여성을 누가 납치했을까요? 매일 약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성을 말입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바로 월요일 오후에 올린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없지만 이제 처음으로 보안관이 몇몇 사람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안관이 밝혔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거스리 가족, 즉 모든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들은 이 사건의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매우 협조적이고 친절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보안관 크리스 나노스는 그렇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은 잘못이자 잔인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스리 가족은 명백히 피해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존중하고 어느 정도의 연민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 낸시 거스리의 사위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일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낸시 거스리가 집에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낸시 거스리를 집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안관은 이 사건에서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 입장을 바꾸게 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여러 추측 중 낸시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간 건 낸시를 데려가려던 게 아니라 집을 털고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였다는 추측입니다. 그러다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낸시 거스리를 데려가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법집행기관은 낸시 거스리를 데려간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 지금 그 사실을 아는지 불분명합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밝힌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이 주목하는 내용이 있으나 법집행기관이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낸시 거스리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곧 그 새로운 보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서베너 거스리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새 영상은 날 것 그대로 감정이 담겼고 그녀의 메시지 대부분은 어머니를 납치한 범인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 엄마가 납치된 지 벌써 2주가 지났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녀를 데리고 있거나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길을 잃은 것도 혼자인 것도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선함을 믿어요. 그리고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바디랭귀지 전문가가 아니어도 볼 수 있어요. 사반나 구트리가 얼마나 지치고 기운이 빠지고 감정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죠. 이 가족이 낸시가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나온 최신 메시지는 매우 솔직하며 대본 없이 말하는 듯합니다. 지난 영상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TMC와 같은 언론사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 편지에 포함된 마감 시한 즈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거였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이 악몽 같은 한 주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먼저 저희가 느꼈던 모든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제 오빠 그리고 제 언니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그 사랑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엄마가 이 기도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엄마를 들어 올려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저희는 아직도 엄마가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경찰은 엄마를 집으로 데려오고 엄마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가 납치됐고 위치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두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투리 가족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어떤 단서에 대해 알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지금 무엇을 추적하고 있는지도 역시 불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보안관의 말을 들었지만 그 외에는 이 수사의 핵심 인물들에 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재적인 단서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낸시 거스리의 실종 시각 즈음에 그녀의 집 앞 계단에서 마스크와 재킷, 장갑, 그리고 배낭을 착용한 채 목격된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그 영상에서 보이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월마트에서 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옷들이 월마트에서만 판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라고 말할 때 FBI가 월마트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된다고 밝힌 25리터 오자크 트레일 하이커 백팩을 그 옷과 함께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백팩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폭스뉴스에서는 남자의 허리에서 보이는 것이 권총집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10에 팔리고 있어서 꽤 저렴하고 일부 월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투손 지역의 5개 월마트 매장에서 재고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옷과 배낭을 비교적 최근에 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목받는 새로운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피닉스 콜롬비아 방송 시스템 계열사에서 브리아나 휘트니 기자가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트루 크라임 애리조나 시리즈를 진행하며
내부 소식통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낸시 거스리가 잘못된 강도 사건의 피해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간 이들의 의도는 낸시 거스리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물건을 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서 낸시 거스리가 실패한 강도의 피해자가 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낸시 거스리를 납치하려 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피마 카운티 보안관이 그 보고서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안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것이 실패한 강도 사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다르게 보도된 내용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활발히 수사 중입니다. 이제 그 발표문을 더 깊이 해석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 보도에 반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고 부서에서 말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그렇게 암시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지금 이야기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FBI도 폭스 뉴스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폭스 뉴스가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FBI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방수사국도 다소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애리조나 지역 뉴스에 따라 낸시 집에 들어간 사람이 그녀를 데려가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집안에서 일이 생겨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TMZ에서 공개한 이 이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낸시 거스리 실종을 전후한 몇 주 동안 카메라에 포착된 수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여러 장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지만 그중 대부분은 거스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1월 23일에 한 남성이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6.5마일 떨어진 한 집의 현관 계단에서 일부러 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TMZ는 그 남성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했지만 그가 얼굴에 수염이 있고 FBI가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공개한 감시 영상에 나온 남성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TMZ는 FBI가 이 사건을 단서로 추적 중이라고 전했지만 이것이 거스리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 영상은 새벽 5시쯤 촬영됐으며 개가 짖자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낸시 거스리 때문입니다. 제공된 시간표에 따르면 새벽 2시 30분쯤 낸시 거스리의 심박 조율기가 아이폰과 연결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분명히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손 애리존에서 이른 아침 시간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 문 앞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사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납치 사건의 경우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84세 여성은 매우 취약한 대상이지만 납치범들은 종종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이런 대상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강도 사건일 가능성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한 법 집행 전문가들은 한밤중에 주택 침입 강도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자는 때라서 그렇죠. 만약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고 싶다면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깨어나서 마주치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밤에는 보통 상업용 건물이 강도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낸시 거스리의 현관 앞 계단에 있는 수상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문에 다가갈 때 배낭이 꽉 차 보입니다. 이것 역시 집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이 보일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닉스의 콜롬비아 방송 시스템 계열사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이것이 잘못된 강도 사건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그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죠. 방금 들어온 정보, 월마트와 옷이 어디서 구입됐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낸시 거스리의 집 앞에서 그 사람 옷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전히 DNA 결과를 기다립니다.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약 I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장갑 관련해 FBI가 성명을 보냈습니다. 발견된 장갑에 대해 그 장갑은 도로 옆 들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요원들은 낸시의 집 주변 수마일을 수색하는 동안 16개의 장갑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발견한 장갑 대부분이 수색자들이 그냥 땅에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장갑이 있어 적어도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 그 장갑은 FBI에 따르면 감시 영상에 나온 인물의 장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주목하게 됩니다. FBI에 따르면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그 장갑을 플로리다의 민간 연구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장갑은 지난주 목요일에 보내졌고 지난주 금요일에 검사되었으며
예비 결과는 토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FBI는 품질 관리와 공식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FBI는 DNA 프로필을 히오디스라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과거 법과 마찰이 있었던 사람의 것이라면 일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되었거나 구금된 사람들의 정보가 가득합니다. 현재 FBI는 그 장갑이 낸시 거스리의 집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장갑이 영상에서 복면을 쓴 무장 인물이 착용한 것과 닮았다는 사실 외에는 말이죠. 또한 그 장갑이 단순히 누군가 버린 쓰레기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디스에서 일치 결과가 나와도 이런 점이 지적됐습니다. 글쎄요, 그건 전과자가 낸시 거스리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수사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단서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이 장갑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니트릴 장갑으로 다른 장갑 위에 덧대어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BI가 그 장갑에서 낸시 거스리의 DNA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낸시나 그녀의 가족 혹은 그녀의 집에 가까운 사람들 외에 다른 DNA를 발견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DNA가 누구의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것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녀의 집에 들어온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집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된 정원사나 수영장 관리인처럼 DNA 샘플을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보안관은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발견한 증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관 계단에 피가 있었고 그 피가 낸시 거스리와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뉴스데이션의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안관은 또한 이 사건에 용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 우리가 꼭 이야기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금요일 밤 낸시의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진 한 주택을 급습한 후 극적인 교통 단속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언론에 컬버스에서 교통 단속으로 정지된 사람이 이 사건의 관심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에 폭스뉴스에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지금은 풀려났습니다. 피닉스에 있는 콜롬비아 방송 시스템 계열사는 그 차량에서 DNA가 검사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급습은 신속했고 금요일 밤 특수무장 전술팀 팀이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집에는 연방 수색 영장이 집행됐는데 그 집은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NBC 뉴스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까지 구금된 사람들 중에서 잠재적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린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어요. 사바나의 새 영상에서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가 살아계실 것이라는 희망을 보입니다. 이 악몽 같은 이야기가 결국 행복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안관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수사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때 주말에 주목받은 문장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몇 주, 몇 달, 몇 년 후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낸시와 이 남자를 찾을 것입니다. 이는 셰리프 크리스 나노스가 뉴욕타임스에 한 말입니다. 오늘 또 진전이 있어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TMZ는 누군가 낸시 거스리의 행방과 그녀를 데려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메일들의 진위는 불확실하지만 TMZ의 하비 레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온 이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TMZ에 따르면 이 사람은 3번 이메일을 보냈고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정보 제공 대가로 비트코인 1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5일 전 국경 남쪽에서 본 걸 알고 있고 입 다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또 함께 있던 사람이 낸시였다는 것도 압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TMC와 투손의 지역 방송국이 받은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2장의 이른바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과는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이미 2번의 마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FBI가 TMZ에 계속 이메일을 보내는 이 사람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FBI는 낸시 거스리 또는 2월 1일 그녀를 집에서 데려간 사람이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520-351-49000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FBI에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번호는 1800입니다. FBI에 전화하거나 tips.fbi.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 사건 논의를 위해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한 FBI 특별요원 그렉 로저스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리조나의 한 방송국에서 이 보도를 내보낸 후 오늘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방송국은 소식통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론은 이것이 실패한 강도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낸시 거스리 씨는 처음부터 표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안관과 FBI는 이에 대해 다소 반박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강도 이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랬어요. 비디오만 봐도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현관문에 접근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사전 준비도 정말 부족했어요. 하지만 보통 알다시피 강도는 그냥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 알다시피 훔치는 거잖아요. 뭐죠? 그 사람들이 훔치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구투리 집에 정말 귀중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다는 건가요? 그 동네는 강도 같은 일을 저지르기에는 좀 이상한 동네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TV나 그런 것들을 훔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건 타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둑들은 전통적으로 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납치하지도 않아요. 제 말은 그들은 비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냉소적으로 들리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도둑들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을 그냥 제압하려고 할 거예요. 그들을 해치고 그 자리에 두고 떠나죠. 제 말은 그들은 사람을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훔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훔치고 그냥 떠나죠. 네, 그리고 저도 이 방송국을 알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보도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니까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가정도난 사건은 보통 밤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고 자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뭔가를 훔치고 싶다면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마주치는 건 절대 피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일부 상업용 건물들이 표적이 되기도 하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궁금해져요. 특히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대화하면서도요. 예를 들어 이 남자는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범죄의 천재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그걸 알고 집안에 누가 자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게도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절도를 저지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그 일에 정말 능숙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도박이죠. 하지만 제 말은 그 도박이라는 게 사실 그 시간대에 누군가 집에 있을 확률이 꽤 높다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감시를 해본다면 알 수 있죠. 그녀가 집에 없을 때, 그러니까 그녀가 차를 타고 나가는 걸 지켜보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들어가서 훔치려던 걸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제 이해로는 주민들로부터 가져간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아무도 모르는 뭔가 진짜 귀중한 물건이 있었거나 그녀가 가지고 있던 금고 같은 게 있었고 그게 전부였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집은 전통적인 절도 방식으로 침입당한 건 아니었어요. 알다시피 그곳에는 여전히 아주 값진 물건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집에 40분 넘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집안을 싹 비울 수도 있었죠. 맞아요. 타임라인을 보면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1시 30분쯤 초인종 카메라 연결이 끊겼어요. 그리고 나서 45분 후 아니면 40분쯤 후에 그녀의 심장 박동기가 아이폰과 연결이 끊깁니다. 또 다른 소식은 우리가 그 배낭이 월마트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종류는 월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관이 이 사람 옷을 언급했는데 저는 마스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구멍 뚫린 비니가 아니라 진짜 마스크라면요. 투손, 애리존에서 그걸 살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거긴 덴버 같은 곳도 아니고 날씨도 다르잖아요. Right.
하지만 이 모든 게 월마트에서 산 물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이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정말 큽니다. 저희가 해결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기억나는데 저희가 연쇄 살인범 사건을 해결했어요. 조셉 덩컨이라는 사람이었고 아이다호 코들레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족을 살해했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주택에 몇 가지 물건을 두고 갔는데 그 물건의 유니버설 프로덕트 코드 번호를 추적해서 홈디포까지 찾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용한 매장이 어디인지 알아내면 거기에는 CCTV가 있고 영수증도 남아 있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곳의 재고 시스템을 통해 누가 그 특정 물건을 샀는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바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샀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말 조심하려고 현금을 사용했다면 여전히 그 물건이 언제 팔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배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 배낭 언제 샀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샀을 수도 있고 월마트에서 판매된 지 얼마나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옷도 마찬가지고 만약 그 모든 게 일치한다면 한 사람이 이 옷들을 샀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어제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나왔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우리에게 그렇게 보였어요. 겉으론 이 장갑이 있는데 그들이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그 장갑이 현관 앞에 있던 사람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럼 그게 라텍스 스타일 장갑이라는 건가요? 누구나 그런 장갑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즉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 그 결과가 코디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는 프로필로 나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단서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게 실제로 그 장갑이라면, 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DNA를 확인했고 이제 그걸 코디스에 돌릴 겁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군 복무를 했거나 연방 요원이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만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 미국 대중의 대다수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코디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 DNA를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최근에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 또 다른 사건은 아이다호의 콜버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살해했죠. 그리고 그 사건도 DNA로 해결됐습니다. 그는 칼집을 현장에 남겼는데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의 DNA가 있었고 그 DNA는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됐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브라이언 콜버거가 10마일 떨어진 대학의 학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래서 사건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것들이 실제 장갑이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결국 개인의 정교함과 재능에 따라 많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의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의 작전 전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작전 전 계획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알겠죠? 그는 온통 반사 장비가 달린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무력화시킬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는 배낭이 있었지만 링 카메라를 무력화할 도구는 안 가져왔어요. 덕트 테이프나 스프레이 페인트가 있었다면 금방 처리했을 텐데 대신 덤불만 집었죠. 그게 사전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수술 후 계획 장갑을 던지는 것, 그런 건 여러 경우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도 알잖아요. 다시 한번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의 지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장갑을 가지고 100마일 떨어진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태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데나 두고 온다는 건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 그리고 바로 그 점이야. 만약 그게 정말 그 장갑들이라면,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끝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지 궁금해져.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똑똑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갑을 낸시 거스리 집에서 알마일 떨어진 곳에 버린다는 게 참 내가 그걸 설명해 줄게. 설명할 수가 없어. 알지? 만약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지켜보면 알겠지.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알다시피 카메라를 보게 되잖아. 나는 그의 스키 마스크도 떠올라. 코미디 영화 속 도둑이 쓸 것 같은 마스크야. 그러니까 그건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얼굴이 꽤 많이 보이게 해줘. 어떤 것들은 입을 가리고 눈도 지금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왜 그런 걸 쓰는지 이해 안 돼. 그게 그 사람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래. 다행이지만 정말 멍청한 마스크 같아. 네가 그런 걸 쓰고 남의 집에 들어가려 했다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거야. 이 사건은 이제 3주째. 야, 카메라에 잡힌 모든 실수들을 보면 아직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게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냉소적으로 들리고 싶진 않지만 그녀의 건강과 다른 문제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첫 주 동안에는 그냥 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 편지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진짜 사람과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 생존 증거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사진도 없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지도 않아요. 납치범과요? 그건 정말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고 제 생각엔 그게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금 가족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올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영상들은 엄청난 계획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나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영상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들은 유괴범에게 직접 말하던 것에서 대중에게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봐왔고 아시다시피 제가 말했듯이 몸짓 언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사바나도 알았죠. 아시다시피 아무도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해하는 건 정말 현실적이죠. 그리고 그건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악몽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면 가족이 그녀를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려 노력한 게 보입니다. 처음에 그녀가 올린 몇 개의 영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소문난 몸값 요구서와 관련된 마감일 즈음에 올린 영상도 있었죠. 그 영상은 대중에게 호소하며 무언가 보면 꼭 말해달라 하는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분위기는 투데이쇼의 사바나 거스리와 비슷했죠. 하지만 어젯밤 영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직접 당신은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녀의 어머니를 납치한 사람이나 그를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영상이 진짜처럼 보여도 뒷면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FBI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는 매우 뛰어난 심리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된 언어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것입니다. 제 말은 거기에는 그 메시지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즉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각 메시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메시지가 그 개인과 관련이 있다 해도 저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사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이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 말이죠. 저는 그 점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연방수사국과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누군가를 신문을 위해 구금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쉽게 나서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대단했을 거고 당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군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왜냐하면 오늘 TMZ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제 네 번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서 온 건데 이번에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오늘 받은 네 번째 이메일에서는 누군가가 낸시 거스리 낸시 구트리를 납치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걸 보면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처음 이메일과는 아주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처음 이메일은 돈을 원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뒤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거든요. 이 이메일들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는 것과 멕시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전 직장에서 저는 노갈레스를 운전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투손 바로 남쪽에 있는 그 입구 말이죠.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멕시코로 들어가는 건 훨씬 쉽고 돌아올 때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죠. 차량을 검사하지 않고 손짓으로 지나가게 해요. 마치 톨게이트 통과처럼요. 맞죠? FBI가 멕시코 당국과 협력해서 무언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특히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그 누군가가 현관에 있던 사람이 자취를 더 잘 감추기 위해 국경을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멕시코 연방경찰, 즉 우리의 상대 기관인 페데랄레스가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여해 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투손이 국경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노갈레스까지 운전해서 가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카르텔 사건을 수년간 다뤄본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멕시코 연방경찰이 카르텔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카르텔과 접촉했고 이 일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녀가 멕시코에 특히 노갈레스 지역에 있다면 신세대 카르텔이 그곳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텔의 영역에서는 그들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카르텔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이 일을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연방 경찰도 그들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모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국경과 얼마나 가까운지 보니까 이거 혹시 카르텔과 관련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 당신이 마약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게 만드는 건 절대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 건가요? 84달러를 카르텔에 가져간다고 해도 그건 정말 푼돈에 불과하죠. 제 말은 이건 전혀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카르텔과 관련된 납치 사건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건 그들의 사업에서 진짜 돈을 버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들은 자신들을 기소하려는 사람의 가족이나 정치인의 가족을 납치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일을 시키거나 교훈을 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카르텔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유명 인사들을 납치하지는 않았어요. 400만 달러, 600만 달러 다시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정도 돈은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주목을 원하지 않아요. 이미 현 행정부에서 원치 않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좋은 지적이에요. 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 국경을 생각하게 되고
또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피엔딩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렉 로저스 전 FBI 특별요원님,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낸시 거스리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520-351-49000입니다. 그리고 FBI에도 1-800 초울 FBI로 연락하시거나 tpsfbi.gov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피콕에서도 스트리밍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